집 108번지 이여도 문학관 12. 집 108번지 문. 미끄러지며 나갔고 다시 넘어지며 들어왔다. 늘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 문패 아래서 나는 나를 언제나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한 칸. 밤새 길을 걸어도 길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길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고 싶었다. 아침부터 비스듬히 미끄러져 내렸다. 서부역 소화물들 묶인 채 실려가고 있었다. 온종일 실습복 차림이었던 고교 3년. 베란다에 빨래찜으로 걸려 온몸으로 그리워하던 기숙사 생활 꾸려 보낼 때 그곳은 왠지 모를 눈이 흩날렸다. 나는 어디로, 누구의 집으로 보내지는 소화물일까? 문득 가야 할 주소가 없다. 이사할 때만 있던 집, 짐을 쌀 때 가장 편했고 보따리를 풀기도 전에 도둑맞곤 했다. 나의 집은 짓는 동안에도 한쪽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신압으로 내 몸의 집까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두 칸. 먼 고향까지 가 닿고 온 기차들. 엇갈리는 순간 속으로 어머니가 보이기도 했다. 명절 때 귀성인파, 용산역 예매장. 나는 이슬을 맞으며 트럭 짐칸에 실려 귀향. 밤 코스모스는 어둠 속에 그래도 등불처럼 켜들고 있었다. 이슬은 짐칸 밖으로 물러서 내렸다. 그러나 이미 젖은 마음까지 마르기도 전에 돌아왔다. 세 칸. 서울역 광장. 불씨가 없어도 사람들은 모였고 다시 숨죽이며 흩어지곤 했다. 건물 숲으로 이른 별똥별이 내리기도 했다. 안내소에서는 입장권만 팔았다. 늘 보이던 예수 같은 사람이 주먹질을 해도 여전히 손님 앞에서 고장이었다. 헌혈차와 정경차는 오늘도 나란히 달라붙어 갉아먹고 있었다. 피를 뽑아 먹고 사는 여자, 사람들. 호텔 앞 자가용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꿈의 건널목은 얼마나
시간의 깊이처럼 길었을까? 처녀 같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주황 신호등에 걸려 있었다. 이 집 108번지는 제가 집 연작을 쓰던 시절에 썼던 한 작품인데, 다른 집 연작시들은 대부분 제목을 바꿨는데 이 작품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작품은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기숙사 생활을 마친 다음에 서울역 서부역에서 소화물을 붙이면서 그때 느꼈던 점을 기록한 것인데, 주로 방학 되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런 기억들을 적은 겁니다. 그때는 용산역에서 예매를 해가지고 내려가곤 했는데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집은 지금도 고향집이 있는데 그 고향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문학을 하겠다고 이 한전에 입사하지 않고 절이나 내가 머물 집을 찾아다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곡성군에서 이런 그 공문이 하나 왔는데, 3기 원등지구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서를 보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새로 지적 확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측량을 하고 해서 아마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957번지인데 이게 본 건물이고, 이게 이제 가게 건물이고, 이쪽이 창고, 화장실 등인데, 그 원래 지적도상에는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녹색 부분이 아마 이 법적인 지적도상에 나온 건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좀 원래 법적인 지적도보다 좀 크게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옛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쪽 마을 땅을 이장에게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 지적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아마 그 실질적인 토지가 이 지적도상으로 좀 바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적도상이 이렇게 조그만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좀 넓기 때문에, 지적도상 보면 7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23평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135.7로 한 41평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작지만 신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고향에다가 작은 그 건물을 하나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제가 약 10년 전에 13년도에 그 고향집을 창작실로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게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957번지인데 바로 이렇게 삼기천이 흐르고 바로 길가에 있는 집입니다. 옛날에는 이 삼기천 둑 넘어 이쪽에 살다가 이 마을로 이사를 왔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 집과는 인연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새롭게 다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사연이 많은 집이라서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957번지, 제가 중학생 시절까지 살았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집 앞에 삼기천,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삼기천이 있고 징검다리가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있고 제가 태어난 월경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삼기천을 경계로 이쪽은 원등리고 이쪽은 월경리인데 실제 월경리 마을은 이쪽만큼 모여있고 이 외딴 집에서 아주 어린 시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2013년 6월 3일, 이제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자연사 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7년 동안은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어머니의 마지막 글입니다. 아마도 병원을 몰래 빠져나오셔서 고향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그 농약이 온몸으로 퍼지는 순간에 쓰셨을 것입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수건을 입에 물고 치아가 다 으스러지도록 입을 앙 다물고 쓰신 듯합니다. 자식인 저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 사망진단서인데 사망진단서를 쭉 긋고 시체 검안서로 배치됐던 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연이 있는, 아마 2006년 2월 26일 20시 54분경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 중독으로 추정이 되는 이 집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시체 검안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사망 진단서 대신 시체 검안서를 읽으며 온몸으로 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2006년 2월 26일 20시 54분, 그러니까 2006년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2013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6월 달에 갔으니까
7, 8, 9, 10, 11, 12, 13, 7년, 약 7년 4개월 만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이 2007년 4월분까지 전기요금이 이 고지서가 나와 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이달막인데 원래는 이 딸막이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그러니까 막내딸이란 뜻을 그냥 옛날 분들은 그냥 이름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2007년 4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께서 떠난 이후에도 전기는 한동안 들어왔나 봅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엉덩이까지 내려왔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빠와 언니들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은 막내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딸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게인데 엊그제 사진을 한 장 찾았는데 원래는 여기가 화장실 자리인데 사연이 있어서 급하게 여기다 가게를 한다고 이 수라부집을 만들어 가지고 구멍가게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좁은 땅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번듯하게 구멍가게를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는 이렇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차양도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빗물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 보면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는데 그런 대로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제 장사를 할 당시의 사진이고, 옥상에 이렇게 빨래도 있고, 이쪽 분이 저희 아버지고, 이쪽 분은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사진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할 때는 이렇게 앞에 문을, 이 함석판으로 만든 문을 열고, 이 유리문만 있었고, 이렇게 멀리 가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앞에를 다 닫은 안에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면 가운데쯤에 회관이 있었고, 여기는 원래는 물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길을 아마 복개해가지고 길을 좀 넓힌 것 같습니다. 맨 앞에 보이는 슬라브 건물은 오랫동안 구멍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집도 없어서 빨래비누, 세숫비누, 바늘, 동정, 검은 고무줄, 애기 고무줄, 이태리 타올, 비누곽 등등 커다란 미원 박스에 생활용품들을 담아 이고 다니시며 팔아야만 했던 도부장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마을회관에 함께 지었던 구판장을 하다가 구판장을 못하게 되자 화장실 자리에 슬라브집을 짓고 구멍가게를 하시다가 바로 그 가게방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이쪽에 가게 있고 구멍가게 있고, 이쪽은 이제 본 원래 대문입니다. 원래 대문이고, 이쪽에는 본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워 방치해 두었더니 대문은 멀쩡한데 집 안의 물건들은 누군가 다 털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바뀐 주소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빈 집에도 이렇게 새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등길 1번, 원등 1길 21번지,
여기는 우리 집이었고, 여기 맞은편은 친구 집이었고, 요 친구 집 뒤에도 친구 집이었습니다. 옆집도 다 흘리고 쭉 늘어선 정자나무 무성한 놀이터였던 자리에 정자나무는 늙고 새로운 정자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몇 년 만에 가니까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잘 만들어졌더라고. 아마 이쪽에 뭐 새똥 같은 거 새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집 바로 앞에 있는 정자에는 텔레비전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V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돌 싸진 위에 이렇게 여기는 아래채인데 여기가 제 방이 있었고 여기는 돼지 키우는 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화장실이 있던 데를 뜯어내고 슬라브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원래 있던 자리고 여기도 이렇게 돌이 쌓여 있는데 혹시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시멘트로 공구리를 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돌을 싸가지고 만들었는데 요 바로 앞에 수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복개를 해서 요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게 건물 옆 아래채 벽이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레트도 얼마 전에 이게 군에서 치워준다고 한 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레트는 아마 이 성면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치워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옆에는 이제 창고였는데 원래는 여기가 마을 땅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마을에 돈을 얼마 정도 주고 아마 워낙 집이 좁으니까 여기를 창고로 만들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을에 돈을 주고 샀으면 지적도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셔가지고 아마 이번에 아마 이쪽 부분은 새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채 옆 창고 벽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근데 지금 13년도에 정리한다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이 건물 자체가 꼭 저희 삶 같기도 하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저의 문학 같기도 하고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잘 정리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옥상인데 이쪽에 이 장독대가 있었고 이 장독대가 있었는데 항아리들 다 없어지고 이게 지금 본체인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지붕을 새로 해가지고 원래는 기와집인데 그 위에 이렇게 함석판으로 새로 비가 샌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새로 수리를 했던 지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지붕은 멀쩡할 것입니다. 슬라브집 지붕에서 본 본체 지붕입니다. 집터가 워낙 좁아서 마당이 너무 좁고 텃밭 없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는 시골집인데도 너무 집터가 좁으니까 마당도 좁고 텃밭도 없어가지고 참 마당 넓은 친구들이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옥상에서 바로 삼기천 쪽을 보면 이렇게 건사한 정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슬라브 측 지붕에서 본 정자 지붕입니다. 바로 이쪽에 길이 있고 바로 길 건너가 정자가 있습니다. 구멍가게 지붕과 정자 지붕이 닿을 듯 가깝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이 구멍가게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는 뭐 과자 같은 거 올려놓고, 이것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이쪽에 방 입구 쪽에 여기서 주로 술도 마시고 했던 술 탁자입니다. 가게 건물 내부 모습입니다. 앞에 보이는 작은 탁자는 가게방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는 술상입니다. 주 안주는 김치와 기름소금이었습니다. 주로 아버님께서 술을 마시던 술상입니다. 저물 여기면 늘 아버님 얼굴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술상은 돈이 되지 않았는지 고물장수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게 구멍가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다 형제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1년 넘게 전기 들어오다가 지쳐서 끊겼나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에 가지 않았던, 그때까지도 아무도 집에 갈 수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픈 집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가게집이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안 가니까 이렇게 검게 변색된 모습이, 그 앞에서 가게 할 때는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었는데, 그야말로 백악관이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새까맣게 변색됐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페인트만 칠하면 깔끔할 겁니다. 그 광주에 살고 계신 누나와 함께 집을 둘러보고 알아본 결과 아직도 집은 어머니 앞으로 있었습니다. 누나와 형님들과 동생에게 연락하니 나에게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 앞으로 상속을 하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큰형님 앞으로 가야 할 것 같아 큰형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저에게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임 총무인 막내와 의논한 결과 부모님을 위한 형제들 모임 통장으로 500만원 입금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형님들과 누나들은 돈 받는 것을 극구 사양하였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형제들 모임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한 것은 아마 누나가 집을 내놨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 내놨는데 300만원 받고 팔려고 했는데 너무 집터가 작아서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누나가 300만원에 팔려고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얹어가지고 500만원 정도 형제들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당시 누나가 300만원 받고 팔라고 했는데, 뒷집에 사라고 했는데 뒷집에서도 사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곡성군에 가가지고 그 군청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냥 상속을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 곡성군청에 갔습니다. 곡성군 기차마을에서 장미축제가 있었으면 그때 마침 장미축제를 하는 기간이라서 이렇게 제가 고향을 떠난 다음에 곡성군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약속의 땅 곡성군, 기차마을이 있는 곡성군. 제가 살 때마다 기차마을이란 말도 없었는데 기차마을로 유명해졌고, 또 심청이 마을과 섬진강이 있는 곡성군, 여기에서 저는 다시 문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멀리 돌아서 온 것 같습니다. 네, 심청이 마을은 그 옹진군하고 아마 법적 다툼을 해가지고 옹진군한테 졌던 것 같습니다. 곡성군은 본격적으로 심청이 마을로는 못하고 기차마을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곡성군청이 이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정겹기도 하고, 나 살 때만 해도 이 우리 고향에는 포장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곡성군청에 갔고 또 등기소도 갔는데 등기소까지 들려서 서류 정리를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신청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여기는 맨 끝인데 맨 끝에는 주로 이제 나무를 쟁여놨던 곳입니다. 나무를. 근데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태풍이 있었는데 그 태풍이 아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 정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퇴직을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 가가지고 정리도 좀 하고 이쪽에 방도 좀 만들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터는 좁아도 최대한 활용한 집이기 때문에 안쪽 내부는 상당히 넓습니다. 방이 4개 이상 나올 것입니다. 천천히 수리할 생각입니다. 가게방은 심야전기 난방 설비가 잘 되어 있어 전기 공급만 재개되면 바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을 먼저 정리하고 도배해서 사용하면서 나머지도 고치면서 글을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3년도에 이쪽 가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갈까 고민을 했는데 또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좁아서 이 앞집 친구 집 터를 사가지고 좀 넓히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제 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옆집이 다 헐리고 고향이 점점 비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창작 작업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빌려줄 생각입니다. 집을 고쳐가지고 그냥 무료로 빌려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압니까? 이 작은 창작 작업실에서 세계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위 여건으로 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인연을 꿈꾸어 봅니다. 예, 이 정자도 활용하고 하면 그런대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 바로 앞에 있는 정자도 잘만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분들은 누나와 배영입니다. 예, 광주에 계신 누나와 배영이 같이 가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집 바로 앞에 이렇게 삼기천이 흐르는데 그 삼기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려고 이렇게 옆에다 정자를 만든 것을 이렇게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장자나무가 쫙 줄 서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이 그늘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장자 바로 앞으로 삼기천이 흐르고 옛날에는 흐르는 물도 많아서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징검다리 건너 뚝 너머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뚝을 넘으면 월경리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오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제 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옛날에는 이 풀도 없고 이 모래방천이라 그랬는데 갱본이라 그랬는데 주로 이제 모래가 쌓여있고 자갈이 쌓여있고 해서 여기다가 집집마다 소를 한두 마리씩 길렀는데 낮에는 소를 여기다 묶어 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버지들이 놀면서 서로 소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여기는 성천이라고 하고 요 위쪽에는 모래방천이라고 하는데 이 양쪽에서 주로 이 어린 시절 목욕을 많이 했습니다. 수영을 했죠. 그때는 우리는 그냥 수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목욕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뚝이 넘쳐 회관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쪽 뚝이 자주 무너졌는데 이쪽 뚝 뒤에 살았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뚝만 넘어서 이사를 온 겁니다. 이렇게 문을 잠궈 놓지 않았더니 이 안에 있는 그 살림살이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렇게 13년도에 이렇게 번호키를 잠궈 놨습니다. 불가피하게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다음에 혹시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3년도 했는데 그동안 더 낡은 것 같습니다. 집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제 징검다리 시를 주로 이 무대가 이 징검다리를 경계로 이 징검다리 시를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표지석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의동마을 원등 1구인데 의동마을이라고 써있고 여기에는 연어 종착역이라는 표지석이 있어서 섬진강에서 여기까지 연어가 올라왔다는 건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도 연어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연어 종착역이란 시도 썼는데 곡성 고향집 바로 앞에 연어 종착역 표지석이 있다. 나는 연어가 되어 참으로 먼 길을 거슬러 올라왔다. 나도 이제는 연어알 같은 붉은 새끼를 낳아야겠다. 근데 그 계획과 달리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제 문학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성 창작실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곡성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 창고, 화장실, 점포 이렇게 세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 일자랑 착공 일자랑 사용 승인 일자를 보니까 197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이면 제가 10살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갱번집이라고 했는데 그 뒤안에 있던 커다란 미루나무로 배들보를 만들고 띠약골밭에 있던 심산에서 배운 소나무로 석가래를 만들어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포 건물은 또 내가 중학교 다닐 때 화장실 있던 자리에 새로 지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진 몇 장을, 오래된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찾았는데, 초등학교 때 사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치알봉이나 그 서봉 그쪽에 그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진은 내가 고등학교 때나 혹은 중학교 때 찍은 것 같은데, 이게 제하고 동생인데, 이 사진을 보니까는 이 뚝 너머에 초등학교 동창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닭을 키웠던 생각이 납니다. 닭을 오래도록 꽤 닭을 많이 길렀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한 6동 이상 돼가지고 여기서 닭을 오랫동안 길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런 거 없고 다 매립돼가지고 건물이 한두 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남한산성인가 갔을 때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복 입고 저기 사관학교 제복 같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운동화를 신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교복은 앞서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인데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봄, 가을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많이 놀러 갔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버스에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목사동 사시던 이모님 가게 앞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나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한때는 즐겁게 놀 때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말로, 시골 말로 기마이가 있었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야말로 기마이가 있게 재밌게 노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머니도 친구분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이때도 아마 그 봄이나 가을에 놀러 가서 찍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좀 키가 좀 컸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2005년 12월 15일에는 삽살이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겨울 코스모스랑 노는 걸 사진 찍으면서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름도 꿈순이 있고 꿈돌이 있고, 새끼가 8마리 났는데 또 새끼 8마리하고 삽살이하고 해서 9마리, 새끼가 9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도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모습과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새끼들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얻어다가 준, 그러니까 삽살도 같이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15일은 내가 태양하고 지구하고, 태양은 오늘도 변함없이 조금 식었다. 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지구를 조금 떠났다. 나의 고향 토성은 30년마다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온다. 나는 아직도 달의 뒷면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이제 천하를 위해 더 깊이 들어간다. 이때 아마 천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제 고향이 토성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마 제 이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성이란 뜻이 토성이란 말입니다. 토성은 다른 말을 진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저는 토성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그 배진성인데 토성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하고 지구하고, 지구는 참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구하고 달하고 이렇게 토성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파도를 그때 아마 들어갔는지 가파도 지도도 같이 있었습니다. 가파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쫙 길이 있고 이 길을 지나면 양쪽에 보리밭이 아주 잘 펼쳐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5일은 입원을 했던데 입원 하루 만에 2인실에서 4인실로 옮겼다. 병실에서는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듯 초음파실로 들어가 누우니 잘못한 일들만 생각난다. 나의 죄가 줄줄 지나간다. 노력하지 않아도 한없이 겸손해진다. 이렇게 사람이 아프거나 큰 수술을 앞두면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낫고 퇴원하면 또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5일에는 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탑. 사람들은 이제 탑을 돌지 않고 탑 안에서 산다. 철탑이나 철근 콘크리트 탑 안에서 산다. 나도 탑 안에서 탑을 쌓으며 살고 있었구나. 1년 동안 급하게 쌓은 탑이 무너지니 바로 50년 동안 쌓아온 탑이 보이는구나. 나는 작년 연말에 큰 수술을 받았다. 두 번째로 나의 심장을 수리했다. 반올판을 차가운 금속으로 바꾸고 날마다 와파린을 먹는다. 나는 이제 항응고제를 먹고 묽은 피로 살아야만 한다. 더 묽게 살아야만 한다. 나의 탑은 머지않아 없어져야만 한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들이 탑을 쌓고 있었다. 이제 막 쌓고 있는 아들의 탑이 불안해 보였다. 나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쌓아라, 저렇게 쌓아라. 아니다, 그렇게 쌓으면 곧 무너진다. 인터넷 도박으로 하룻밤에 100만원을 잃었다고 하였다. 이번 기회에 아들의 탑을 완전히 내 방식으로 쌓아보려고 시도했다. 따뜻한 위로 말을 하지 못하고 큰 소리치며 한꺼번에 고쳐보려고 하였다. 창밖으로 눈발이 뛰어내렸다. 탑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끝장이었다.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그 탑은 무너지고 만다.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눈발을 보며 나는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나는 아들에게 아들의 탑을 돌려주고 나의 탑을 다시 쌓기 시작한다. 아마 수술을 받고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는데 결국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니까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한라산에 눈이 내린다. 평화로에 눈이 내린다. 산을 넘는다는 것, 눈길 넘는다는 것, 산으로 가려는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 얼어붙은 평화로를 기어오며 산으로 가려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내어 묻는다. 바닷가에 사는 내가 산에서 산다는 것은 아마 평화로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렵게 제주시로 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는데 지리산에 사시는 조화성공이란 분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분의 삶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아마 빨치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쪽 방면에 무슨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진달래 산천이란 그 아마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언젠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서 아마 진달래 산천 달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작비, 원가에 약간은 노동력비, 택배비에 상자가 포함 2만원이라고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추진력도 좋고 참 의미있게 잘 하신 것 같아서 가끔 보고 있는데 사진도 잘 찍은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의 사진과 달력을 그분의 페이스북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분의 페이스북에 지리산 사진을 좀 독특하게 잘 찍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지리산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가끔 오시는 것 같고 의미 있는 장소에는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좋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사진, 지리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게 이렇게 지리산을 그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행사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서 71년 만에 마주한 골령골 학살의 진실에 대한 게 있었는데 아마 골령골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듣는 귀점 명상 이분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참 잘 만드시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를 했는데 여기 안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제주도에 동굴들이 많은 이유, 그 동굴들 일제 동굴진지에 대한 유튜브를 여기다 링크해놨는데 뭔가 이상하게 안 나오네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또 희망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